엄마, 내가 엄마 친딸 맞아.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니, 어떻게 딸이 이혼을 해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 나는 이제 혼자 못 살아.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래? 애 봐줄 사람 없으면 회사도 못 다니게 생겼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에 갑자기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떡해? 엄마, 다른 부모들은 자식한테 뭐 하나라도 더 못해줘서 안달인데. 엄마는 여유도 있는데 왜 그렇게 인색한 거야? 이러니 내가 친자식이 맞나 의심이 되는 거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여유가 있긴 뭐가 있어? 엄마는 엄마 인생 다 즐기면서 살잖아. 운동도 다니고 여행도 하고 진짜 팔자 좋은 거야, 엄마는. 다른 사람들은 그 나이에 손주들 보느라 정신없어. 딸이 이혼하고 혼자 힘들게 사는데 내 인생 완전 꼬였다니까? 내가 이제는 너 인생까지 대신 살아주랴? 지금까지 그만큼 너한테 해줬으면 네 앞가림은 너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인생은 생각 안 해? 나도 몇 년 후면 70이 넘고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어. 내가 가는 날까지 너한테 모든 걸 다 바치며 살아야 하니?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7세 김 씨와 그녀의 자식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어요. 정말 가정과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집에 쌀이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얼굴을 팔아 외상을 해서라도 자식들을 절대 굶기는 일이 없었죠. 그렇게 키워서 그런지 자식들은 부모 생각은 하지 않고 본인들 욕심만 채우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부모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 편할 대로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자 자식들이 달려와 눈에 불을 켜고 유산을 내놓으라 했고, 당연히 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을 돌봐줄 것이라 생각하고 억지로 떠넘기려 했어요. 초중고 대학은 물론이고 결혼까지 다 뒷바라지를 해주었는데도 아직까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유산이 얼마나 되냐, 보험금은 어디에 있냐고 닥달을 하면서도 그 와중에 자기 아이들 돌봐달라는 뻔뻔한 부탁을 하는 자식들에게 완전히 질려버렸죠. 김 씨는 이제 스스로의 인생을 챙기며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도 떠난 마당에 스스로 챙길 사람은 본인 말고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 씨는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아 키웠어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셋이나 낳는 바람에 젊은 시절엔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죠. 본인이 하도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자식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편이 좋아진 이후로도 돈은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죠.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는데도 평생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는 수백 수천만 원도 전혀 아깝지 않았죠. 엄마 옷 좀 사 입어. 맨날 그 옷만 입는 것 같아. 아직 멀쩡한데 왜? 그냥 놔둬. 너희 엄마는 나중에 전부 너희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김 씨가 아무리 자식들을 위해 산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자식들이 알아주지는 않았습니다. 3명의 자식들이 결혼할 때 하나같이 김 씨 부부에게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려고 난리였어요. 엄마, 저 집도 없이 어떻게 결혼해요? 우리가 안 보태준다는 것도 아니잖아. 요즘 집값이 얼만데 그 정도로는 턱도 없어요. 그럼 너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해주길 원하는데? 진짜 그 비싼 집이라도 사주길 바라냐? 그래도 솔직히 아들 장가 보내는데 그 정도 생각 안 하셨어요? 큰아들 결혼할 때 집 사달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쉽게 나왔어요. 김 씨 부부는 결혼 자금으로 1억을 보태주겠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전혀 만족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더 있는데
장남의 결혼에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김 씨도 남편도 평생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일구었고 단 한 번도 자식들을 위해 돈을 쓰는 걸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최소한 부부의 노후 자금은 남겨두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너 결혼할 때 다 주고 나면 나머지 동생들은 어쩌라는 거냐? 그럼 엄마 아버지가 집을 좀 작은 곳으로 옮기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저희들도 다 독립하고 나면 두 분이 방이 많은 집에 사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집까지 팔아서 결혼 자금을 보태달라고 말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큰 아들은 1억을 받아갔고 전세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몇 년 뒤 결혼할 나머지 두 동생들도 장남과 똑같이 1억씩 받아갔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부터 첫째보다 돈을 적게 주는 건 아닌지 그건 먼저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새형제들을 차별할 생각도 없었지만 김 씨 부부는 큰 지출을 하면서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 명당 1억씩 총 3억을 내주었지만 자식들은 다들 각자의 불만이 있었고 한동안 뒤에서 자식들과 사위 며느리의 원망을 들어야만 했어요. 요즘 세상에 자식들 결혼시키느라 기둥 뿌리가 뽑힌다더니 하나도 아닌 셋이라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엄마 아빠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어. 이 정도면 많이 해준 거야. 그건 옛날 이야기잖아요. 요즘은 누가 그렇게 맨손으로 결혼을 해요?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말지. 자식들은 부모의 지원에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남들은 부모가 서울에 아파트를 해줬다느니 혼수로 외제차를 사줬다는 소리를 하면서 김 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이 대학 다닐 때도 알바를 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 고생을 한 적도 없고 돈을 모으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까지 장가를 보낸 뒤에 김 씨와 남편은 뿌듯함과 함께 씁쓸한 기분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우리가 애들을 잘못 키웠나 봐.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어. 막내 아들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은 김 씨와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김 씨도 그 말에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었고 부부의 인생을 돌아보며 괜한 후회가 들기도 했습니다. 1년, 2년 차이로 3명의 자식들이 모두 결혼을 했는데 그 5년의 시간 동안 정말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모든 갈등이 전부 돈 때문만은 아니었고 사돈과의 갈등이나 자식들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골머리를 썩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을 모두 장가를 보냈고 더 이상 부부가 해줄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집에서 내보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엄마, 저희 당장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 올려달라 하더라고요. 요즘 여기 집값도 올라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김 씨는 집값 이야기는 꺼낸 적도 없는데 큰아들이 어떻게 알았나 싶었어요. 어차피 집을 판 것도 아니라 시세가 아무리 올라봤자 김 씨 손에 떨어지는 돈은 없었습니다.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이제야 큰돈 들어갈 일도 없어졌고 김 씨 부부도 시간이 많이 남아 살만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었죠. 물론 말이 빌려달라는 소리지 그냥 내놓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희 은행에서 대출 더 받으면 이자 갚느라 허리 휘어요. 당장 이사를 갈 수도 없고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으면 그때 갚을게요. 결국 김 씨 부부는 못 이기는 척 아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 김 씨는 돈을 보내주면서도
다시 돌려받긴 힘들겠다 생각했어요. 얼마 후 딸은 김 씨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고 그와 동시에 깜짝 놀랄 만한 소리를 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애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나는 별로 걱정 안 해. 엄마가 애 봐줄 거잖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딸의 말에 김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애 낳으면 친정엄마가 봐주는 거지 누가 봐줘? 우리 시댁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딸의 시부모는 2시간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왕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딸은 김 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았죠. 김 씨는 이미 10수년 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았고 육아를 담당할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파스를 달고 산 데다 이미 수술까지 받은 몸이라 그 사실을 딸이 모를 리가 없었죠. 하지만 그런 사실엔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요즘 애 낳으면 다들 부모가 봐주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가 안 봐주면 나는 일 어떻게 하라고. 너는 엄마가 애 봐줄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니? 김 씨가 난색을 표하자 딸은 투덜투덜 불만이 많았어요. 그날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그 이후로도 한동안 계속 김 씨를 들들 볶았습니다. 설마 딸의 임신이 김 씨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곤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그로부터 얼마 후 남편은 매일같이 속이 더부룩하다며 소화제를 자주 찾기 시작했어요. 속이 좋지 않으니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체중도 빠르게 감소하더라고요. 항상 건장한 덩치를 유지하던 남편이었기에 건강을 위해 살을 빼라는 말도 자주 하던 김 씨였고 남편의 배가 들어가니까 그저 건강해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딸은 임신을 하고 난 뒤에 오히려 사위와 자주 다투었고 그럴 때마다 김 씨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 인간 진짜 짜증나.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인간이랑 어떻게 계속 살아? 그냥 차라리 이혼하고 나 혼자 애 키우며 사는 게 낫겠어. 사위와 다투는 이유를 김 씨가 들어보면 정말 별일도 아니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문제나 설거지 하는 일로 싸우질 않나. 어느 날엔 배달음식 뭘 시켜 먹을지 그런 문제로 다투다가 이혼한다고 난리였어요. 사위가 바람이라도 피웠다거나 딸이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다면 싸우는 이유를 이해하겠는데 김 씨 또래가 보기엔 정말 하찮은 이유였죠. 하지만 딸과 사위는 모두 진지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렇게 상대에게 손해보기 싫어하면서 결혼은 어떻게 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우는 딸을 달래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하라 마라 해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임신한 딸은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었고 지금이야 홧김에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며 살겠다고 하지만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안 봐도 뻔한 일이었죠. 딸이 골치를 썩이는 와중에 남편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았는데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어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다가 이제야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노후에 쉬면서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남편은 일을 그만둔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통스럽고 짧은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남편을 급작스럽게 떠나보내고 그 이후로 김 씨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3명의 자식들 때문이었죠. 엄마, 그러고 보니 아버지 안보험 들어있지 않았어? 그것 말고도 이것저것 보험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남편 장례를 끝내고 집에 홀로 돌아와 며칠 동안 밥도
저녁도 거의 먹지 못한 채 멍하니 있던 김 씨에게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초점 없이 허공을 보던 김 씨는 아들의 보험금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표정이 차갑게 돌변했어요. 아들은 그것도 모른 채 약간은 들뜬 목소리로 보험금에 대해 계속 캐물었습니다. 보험회사 연락 아직 안 왔어요? 그거 나중에라도 연락 오면 꼭 저를 부르셔야 해요. 전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엄마도 아시잖아요. 저희 집 사정이 좀 안 좋은 거. 큰아들은 빌려간 3천만 원을 갚을 생각도 하지 않고 또 돈을 탐내는 모습이었죠. 며칠 전 장례식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던 모습이 가식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김 씨는 아직도 남편을 떠올리면 숨이 턱 막힐 정도인데 자식들은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낼 만큼 회복이 빠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고 2달이 지났을 때 딸은 결국 아이를 낳았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까지 낳았으니 이제 잘 살 줄 알았죠. 하지만 아이를 낳고 100일이 채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딸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결국 이 사람이랑 이혼하기로 했어. 내가 애랑 같이 집에서 나가기로 했으니까 엄마 집으로 갈게. 자식 셋 중에 속을 안 썩이는 놈이 없었고 그 중에 혼자 남은 부모의 안부를 묻는 녀석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런 모든 상황에 너무나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딸뿐만이 아니라 2 아들까지 모두 김 씨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아니, 왜 아버지 앞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은 진작부터 진명이나 다른 모든 재산을 김 씨의 앞으로 돌려놓았어요. 본인은 체크카드 1장 들고 다니는 것이 전부였고 집안 돈 관리는 모두 김 씨가 맡아서 하고 있었죠. 그러니 자식들이 원하던 남편의 유산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하나같이 매정한 자식들이었어요. 혼자 남은 어머니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어디 아프거나 힘들지는 않은지 물어보는 녀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 피곤하다. 김 씨는 자식들을 그만 돌아가라 했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해줄 때까지 집에 가지 않겠다는 자식들을 억지로 쫓아보냈어요. 그날 이후 자식들에게 걸려오는 전화는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1달 정도 그렇게 자식들과 연락을 끊은 채 지내다 보니 김 씨도 조금씩 회복을 하고 다시 예전처럼 밥을 먹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자식들에게만큼은 스스로 더 냉정해지며 지난 부부의 인생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깊은 생각을 하다 보니 김 씨와 남편의 자식 뒷바라지가 크게 잘못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본인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었고 평생 자식들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렇게 되니 김 씨가 가장 먼저 하게 된 생각은 집을 팔아야겠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장남은 또다시 김 씨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 집을 파신다고요? 벌써 부동산에 내놓으셨어요? 그래, 팔리는 대로 바로 이사 갈 거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김 씨는 강원도로 갈 생각이었어요. 평생을 수도권에서 살았지만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조용한 강원도 도시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너무 멀리 가버리면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았고 예전에 남편이랑 한번 강원도 여행을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나이를 더 먹으면 이런 곳에서 조용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강원도라는 말을 듣자마자 자식은 모두 눈을 반짝 빛내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돈을 달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강원도로 이사 가시면 집값도 많이 싸겠네요? 그럼 남는 돈은 저희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솔직히 이 집이 아버지 유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한테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장남의 황당한 말이었지만 이미 체념한 김 씨는 그 말에 눈도 깜빡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이 돈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엄마 데리고 살래? 생각지도 못한 말에 장남은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아빠도 없이 나 혼자 살기 싫어서 그래. 돈 줄 테니까 각서 쓰고 평생 너가 엄마 데리고 살라고. 김 씨가 세게 나오자 그저 돈이나 얼마 받아갈 생각이었던 장남은 입을 닫고 슬금슬금 눈을 피했어요. 그러더니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김 씨가 모시고 살라는 말에 두 아들들은 서로 말을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그날 이후로 연락도 거의 오지 않았죠. 돈 욕심보다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 더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혼 도장을 찍은 딸이었죠. 엄마가 강원도로 이사 가면 우리 애는 어쩌라고. 난 처음부터 못 봐준다고 이야기했잖아. 김 씨는 실제 단 한 번도 애를 대신 봐주겠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엄마, 내가 엄마 친딸 맞아.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니, 어떻게 딸이 이혼을 해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 나는 이제 혼자 못 살아.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 거니까 강원도 가지 마. 애 봐줄 사람 없으면 회사도 못 다니게 생겼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에 갑자기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떡해? 엄마, 다른 부모들은 자식한테 뭐 하나라도 더 못해줘서 안달인데. 엄마는 여유도 있는데 왜 그렇게 인색한 거야? 이러니 내가 친자식이 맞나 의심이 되는 거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여유가 있긴 뭐가 있어? 엄마는 엄마 인생 다 즐기면서 살잖아. 운동도 다니고 여행도 하고 진짜 팔자 좋은 거야, 엄마는. 다른 사람들은 그 나이에 손주들 보느라 정신없어. 딸이 이혼하고 혼자 힘들게 사는데 내 인생은 완전 꼬였다니까? 내가 이제는 너 인생까지 대신 살아주랴? 지금까지 그만큼 너한테 해줬으면 네 앞가림은 너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인생은 생각 안 해? 나도 몇 년 후면 70이 넘고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어. 내가 가는 날까지 너한테 모든 걸 다 바치며 살아야 하니? 결국 자식들에게 인내심이 폭발해버린 김 씨는 딸을 쫓아내고 바로 장남에게 전화를 걸어 3천만 원을 당장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간 기록이 다 있으니 갚지 않으면 고소를 하던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며칠 후에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고 빠르게 집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김 씨에게 장남은 전화를 걸어 진짜 그 돈 다 받을 생각이냐 따져 물었고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고 하자 투덜투덜거리며 다음날 3천만 원을 김 씨 계좌에 보내주더라고요. 이사 가기 전에 빌려준 돈까지 해결을 하니 속이 다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아들이나 이혼했으니 애 봐달라는 딸이나 전부 더 이상 김 씨가 신경 쓰고 싶지 않았고 이젠 자식들에게서 멀어질 때라고 생각했어요. 새로 이사한 강원도는 정말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라 머리를 텅 비우고 살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죠. 다만 혼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 하니 교통이 불편한 감이 있어서 김 씨는 이번 달부터 운전면허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면허를 따더라도 차를 직접 운전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고 싶으면 바로 가서 배울 수 있는 여유가 좋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김 씨가 더 늙고 몸이 아프더라도 모시고 살기는커녕 절대 병수발조차 들 생각 없는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없는 놈들이라 생각하고 연을 끊고 살아도 아무 상관없겠다 싶었어요. 이제는 자식들을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럴 기운과 돈이 있다면 김 씨 자신을 위해 여행이라도 한 번 더 다니는 것이 나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